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유례 없이 이른 폭염은 고령의 저소득층이 많은 곳에 더 큰 고통입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불평등한 재단이 되고 있는 폭염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미래교육지구 사업 등이 포함된 1차 추경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취임 11년을 맞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오늘 이슈 대담에서 만나봅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이 입주기업의 추가 공사비 부담으로 논란입니다. 산업용지가 주변 도로보다 너무 높게 조성됐기 때문인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으며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등 10명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고,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한편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기소 1년 9개월 만인데요. 순직해병특검은 박 전 단장을 기소한 것이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박 전 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부당한 수사 외압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저는 해병대 사령관님의 명을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사령관님께서는 명시적으로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 등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병대 사령관은 오히려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즉각 항소했지만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 권한을 이어받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의 판단도 1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특검이 항소 취하서를 접수하면서 박 전 단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공정한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현입니다. 국회에서는 검찰개혁법안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새로 임명하고 당 쇄신에 다시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청윤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직접 수사권 폐지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이미 국민의힘도 동의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70년 전에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그렇게 다 논의가 있었어요.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에 다 동의를 이미 진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진 법안대로라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게 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시 11명 위원 가운데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들로 채워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구조라면 지금 집권 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와 함께 검찰개혁 논의에 시동을 건 민주당은 9월까지 관련 입법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혁신이 자초위기에 처했던 국민의힘은 새 혁신위원장을 선임하며 다시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은 당원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혁신의 대상이나 청산의 대상, 모든 것을 우리 당원들께서 그 당원의 권한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해 전 당원 투표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이르면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오늘도 폭염이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이 36.5도, 북창원 36.1도 등이었는데요. 서해 5도 등 우리나라 서부 전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이세흠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해 5도와 인천 옹진군에 폭염주의보가 새로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서부 전역이 폭염특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와 신안에 내려져 있던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로 상향됐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오늘 경기 파주 광탄면의 낮 기온이 39.2도를 기록했고 전북 정읍은 37.8도, 서울은 36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지만 열기를 식히진 못했습니다. 더위는 내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지속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도, 전주와 부산 24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5도, 대전, 청주가 34도로 예보돼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서해안이나 남부지방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다음 주까지 조금씩 낮아지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의 기온이 나타나겠습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경남의 폭염 관련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더위는 이제 불편을 넘어 불평등이 됐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달동네와 도심의 아파트 표면 온도를 재보니 30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층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도심 언덕의 달동네. 주민들이 더위를 식히려 평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야외 기온은 39도가 넘지만 전기요금 부담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실내보다는 낫습니다. 바람이 이리 온 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연만을 나오는 게라.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 달동네 주택들의 표면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강한 붉은색을 띠는데 주택 지붕들이 온통 시뻘겋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7.7도를 기록한 날 슬레이트로 된 지붕 온도는 60도까지 치솟습니다. 불볕의 열기를 고스란히 흡수한 철제 지붕은 70도가 넘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지붕 탓에 주택 내부 천장도 40도가 넘어 실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올게 제일 덥지. 더우면 더운 데로 살아야지 왜 하기 먹고. 뭐 돈 없어 건축도 못 하고.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인근의 고층 아파트는 어떨까? 같은 날 비슷한 시간 고층 아파트 외벽 온도는 37도, 옥상은 45도를 가리킵니다. 달동네 주택보다는 훨씬 낮은 겁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잘 찾아가서 어디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 냉방센터, 쿨링센터를 만들어서 고령의 취약계층에서 온열 질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폭염이 주거 형태에 따라 불평등한 재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남의 온열 질환자가 어제 하루 12명이 늘어 모두 1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명 많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36명으로 가장 많고 진주 19명, 김해 15명 순이며 열탈진 증상이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경남의 가축 폐사 피해는 닭 3만 마리를 포함해 모두 3만 6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기후변화의 또 다른 모습일까요? 경북 동해안에서는 최근 참치로 불리는 값비싼 참다랑어가 하루 수백 마리씩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획 할당량 탓에 대부분 버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야간 조업을 마친 정치망 어선들이 돌아오는 한국.
어른 몸집보다 큰 참다랑어, 참치가 크레인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 마리에 수백만 원에 이르지만 그냥 버려야 합니다. 항구 안쪽엔 이미 죽은 참치 수백 마리가 쌓여 있습니다. 이 고기를 전량 폐기한다는 어민들은 속이 불이 나죠. 돈으로 환산하자면 수억대입니다. 수억대. 참다랑어는 어종 보호를 위해 국가별 어획량이 정해져 있는데 올해 경북 영덕과 포항에 할당된 어획량 53톤이 이미 찼기 때문입니다. 첫날엔 1,300여 마리가 잡혔는데 대부분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것들입니다. 날씨가 이상기온 때문에 날이 따뜻하니까 물 수온이 떠져지니까 열대성 고기가 많이 오잖아요. 참치가 이래 많이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동해의 표층 수온은 1968년 이후 2.04도나 올라 전 세계 평균 상승률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2021년 독도 인근에서 처음 채집된 참다랑어 알도 지난해에는 동해와 남해 전역에서 관찰됐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죠. 해수온 상승에 따라서 또 해양생물의 분포라든지 풍도 변화도 같이 일어나고. 해가 갈수록 폭염의 기세가 맹렬해지고 있는 상황. 뜨거워진 한반도 주변 바다의 어족 자원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오늘 경남 사천만과 강진만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경남 모든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경남의 고수온 주의보는 짧은 장마와 이른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24일 앞당겨졌습니다. 경상남도는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시군별 현장 지도와 피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품질이 강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부품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수출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K방산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K2전차. 하지만 그동안 독일산 변속기 부품 탑재로 중동 수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변속기의 국산화가 완료되면서 족쇄는 풀렸습니다. 이처럼 방산 부품의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수출 대상 국가 다변화도 기대됩니다. 부품 국산화로 생산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90% 수준까지 국산화율이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해외 수출함에 있어서도 납기 경쟁력에서 좀 상당한 수준으로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K방산의 평균 국산화율은 약 65%. 하지만 탐지와 관성 항법 장치 등 핵심 기술의 국산화율은 아직 절반에 못 미칩니다. 방위사업청은 2027년까지 국산화율 80%를 목표로 연구개발비를 최대 75%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60억 원의 정부 지원으로 탄소 섬유 복합재로 소형 발사체 탱크를 개발한 중소기업. 상업용 발사체에 적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연속성 있는 연구개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중소기업이 전체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특별히 금융지원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한 K방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 경쟁력으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의사 면허를 빌린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과잉 진료와 허위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 사무장병원 단속과 재산 환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지역 한 수술실. 쌍꺼풀 수술을 준비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입니다. 이 간호조무사가 집도한 수술만 2021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모두 72차례. 의사 면허를 빌려 만든 이른바 사무장 의원이었습니다. 중개인에게 수술비의 10%를 주고 환자 300여 명을 모으고 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다 보니 자금 흐름 등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 흐름인데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다 보니까 경찰에 의뢰해야 되면 경찰에서 이제 그걸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단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의 평균 수사 기간은 11달, 석 달 안에 종결된 사건은 5%에 불과합니다. 수사가 지연되면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과잉 진료와 허위 청구를 제대로 조사하는 것은 물론 재산 압류나 추징도 어렵게 됩니다. 200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경남에서 적발된 부당 청구 기관은 모두 84곳. 환수 결정액은 3,292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4.43%에 불과합니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단의 특사경 제도가 도입이 되면 수사부터 행정, 제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 대응 체계를 갖추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의결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용지를 도로보다 높게 조성해 공급했기 때문인데요. 수억 원이 넘는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업체가 지게 됐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단 진주지구에 공장 건립이 한창입니다. 1호로 투자한 해양플랜트 구조물 제작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인접한 도로보다 4m나 높은 곳에 자리했습니다. LH가 제공한 산업용지 자체가 도로보다 6, 7m가량 높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3m를 깎아내고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사각도가 높이면 자재 적치물들이 떨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가 추가로 부담한 토목 비용은 5억 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화물차 1000대 분량의 흙과 돌을 처분하는 일도 골칩니다. 다른 산업용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LH는 산이 포함된 원래 지형을 고려해 조성했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를 성토재로 활용해 분양가를 낮추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인접 지원시설 용지나 서부권 공공병원 부지 등은 상대적으로 평탄하게 조성됐습니다. 업체 측은 산업용지 입주기업에만 추가 토목공사 비용을 떠넘긴 셈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민간 기업들에 분양되는 부지만 이렇게 레벨이 높게 책정되어 있냐. 그거는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형평성에서는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산업용지 분양률이 7.5%에 불과한 우주항공 국가산단 진주지구. 높은 분양가에 추가 공사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산업용지 분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남해 지족해협의 죽방염어업이 세계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하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신규 등재됐습니다. 남해 죽방염어업은 V자형 대나무발을 설치해 조류 흐름에 따라 고기를 잡는 전통어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어업 등에 이어 세 번째로 어업 분야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험 비행에 따른 주민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2022년부터 사천 비행장에서 진행 중인 KF-21 시험 비행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전투기 개발 비행은 보상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해경은 오늘부터 문어 금어기가 해제돼 낚시 여선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천 삼천포대교 주변은 문어 조업어선과 바지선 운항 경로가 겹쳐 충돌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금어기 해제 첫날인 오늘 어선 650여 척, 2천여 명이 조업에 나섰습니다. 국방부와 산림청이 하동 산청 산불 등 대형 산불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합니다. 국방부는 군 헬기 40여 대를 대형 산불에 대응하도록 예비 전력으로 편성하고 산림청은 군 조종사에게 물투하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돌봄 실적을 기록하는 스마트 장기 요양 앱 서비스가 최근에 개편됐습니다. 그런데 개편 이후에 오히려 앱 사용이 더 불편해져서 돌봄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강모 씨. 근무 기록을 입력하는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이 최근 개편되면서 걱정이 늘었습니다. 퇴근 전 휴대전화로 돌봄 대상자의 정자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편 전엔 서명을 생략해도 전자택으로 출퇴근을 기록했지만 이제 돌봄 대상자 서명이 없으면 보호자 서명 등 증빙이 더 필요합니다. 대화도 거동도 힘든 중증 치매 환자에겐 서명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혀 대화가 안 되는데요. 보호자님 얼굴 보기도 힘들고. 사회복지사들도 앱 개편 뒤 수기로 적던 상담 기록을 휴대전화에 바로 입력하느라 고역입니다. 상담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봄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기로 적은 뒤 휴대전화로 옮겨 기록하는 것도 번거롭긴 마찬가지입니다. 작성하다 보면은 어르신과 이렇게 눈 맞추고 대화할 시간이 거의 부족하다. 인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분 나빠하세요. 요양앱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디지털화와 기록 투명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행정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현장 당사자들과 그 원점에서 충분히 대화를 건보공단은 돌봄 종사자들의 불편을 알고 있다며 복지부 등과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숙명여대가 지난달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에 이어 그 후속 조치로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입니다. 김 여사는 앞서 1999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아 해당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이어 후속 조치로 어제 서울시 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숙명여대 교원양성위원회는 김 여사가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석사학위 취소로 무시험 검정 합격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숙명여대로부터 김 여사 교원 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은 서울시 교육청은 김 여사 측에 취소 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후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결과를 낸 뒤 자격증 소지자인 김 여사 측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취임 11년을 맞은 박종훈 교육감 모시고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1년 동안의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삼선의 도 교육감으로서 이제 취임하신 지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감회가 어떠세요? 예, 11년 하고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긴 기간 참 많은 생각들이 겹쳐지는 기간이고요. 결코 저 혼자서 이루어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직원,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가 있었고 남은 기간도 그 마음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걸 해오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성과를 꼽으라면 뭘 꼽아주시겠습니까? 이 성과라는 것이 꼭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긴 합니다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작은 변화지만 작지 않은 이제 변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교실 수업의 변화. 지금까지 강의 중심의 교사의 강의 중심 수업에서 학생의 배움 중심 수업으로 어떤 수업의 주체가 바뀌는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 문화를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들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주도성을 높이는 학교 문화의 변화. 그리고 학교가
지나치게 높은 울타리 안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학교와 마을이 서로 자원을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의 확장, 저는 이 세 가지로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조례 폐지하고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됐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재추진할 계획이라고요? 예, 이번에 이제 1회 추경을 하면서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예산을 상당 부분 이제 회복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육이 지금까지 잘 되어 왔던 부분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학교가 폐쇄적으로 울타리가 높아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로 한 마을의 선한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했고요. 학교가 마을로 다가가는 것도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울타리를 낮춰서 학교와 마을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이런 것은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의회와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사업들을 복구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의회와의 소통 얘기하셔서 말인데 지금 도의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업들이 교육감이 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지 왜 이렇게 바깥에 관심을 가지느냐는 이야기인데 이제 지금의 그 경향이 교과서만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이야기를 하고 지역 붕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서만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을 가르치고 지역 사회를 사랑하는 것도 함께 가르쳐야 저희들은 어떤 지역 붕괴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 아이들의 사랑을 저는 지역사회가 함께 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의회를 잘 설득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경남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밀양과 남해 두 군데 시군과 저희들이 협력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생들의 방과 후를 함께 운영하는 그렇게 해서 올해 1년을 사업을 벌이고 어떻게 수정 보완해야 다른 시군 또는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보고서를 내년 상반기 남은 임기 동안에 국가를 상대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제 임기를 마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을과 학교가 또는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이 사업을 제가 올해 남은 1년 동안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3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감 선거 출마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잠깐 우회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음의 변화는 없으신가요? 지난 11년을 마무리하고 1년 남은 그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내년 6월 30일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육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 거취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 임기가 끝난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제 거취를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도민과의 약속,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1년도 경남 교육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청소년 꿈 아카데미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가 오늘 하동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냉동 김밥을 수출하는 조은우 대표 등 하동에서 꿈을 이룬 지역 청년 4명이 참석해 고등학생 400여 명에게 꿈과 도전을 내용으로 강의했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경남개발공사와 경남연구원 등 8곳에서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포함하는 인사청문회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까지 한 해 예산이 100억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 교육부 일부 사업을 전담하면서 예산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진상락 의원은 오늘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부전 마산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과 창원 중리역 정차를 촉구했습니다. 진 의원은 중리역 반경 2km 안에 마산대 통학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수 있고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13개 공공기관과 6천 가구가 유입되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창원 세무서 신청사 준공식이 오늘 창원시 용호동에서 열렸습니다. 2년 만에 공사가 끝난 창원 세무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창원 세무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신청사에서 정상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소속의 돌봄 노동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노인 생활지원사와 아이 돌보미 등인 이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교통비와 통신비까지 스스로 부담한다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달 말까지 매주 한 차례 이어갈 계획입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른바 배민규제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민규제법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입점 업주들의 단체 협의권 보장,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 방지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상장 계획을 속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명인이나 경영인뿐 아니라 증권 범죄에 연루되면 판결 확정 전에도 실명이 공개됩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장 주식회사로서 주주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전 세계 생중계까지 될 정도로 주목받았던 하이브 상장. 문제는 1년여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하이브 초기 투자자들은 지분을 사모펀드 3곳에 잇따라 넘깁니다. 당분간 상장 계획 없단 방이장 측 말을 믿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이브는 상장 한 달여 만에 공모가 3배를 넘겼습니다. 사모펀드는 최소 7천억 원을 벌었고 초기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본 셈입니다. 그런데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맺고 수익 수천억 원을 나눠 가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초기 투자자를 속여서 수익 기회를 가로챘다고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른바 주가 조작 패가 망신 첫 대책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판결 확정 전의 선행 조치,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하면 바로 계좌를 폐쇄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른 회사를 더 못 맡게 임원 선임을 막고 피의자 이름과 회사도 실명 공개합니다. 인적사항, 위법행위 내용 및 조치사항을 증손이 의결 직후에 대외 공표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산계좌 탐지부터 조사 제재까지 모두 처리하는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도 이달 안에 출범합니다. KBS 뉴스 황hin규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붙잡힌 건데요. 알고 보니 신고한 사람 휴무 중인 교통경찰이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대전 도심의 한 도로에서 검은색 SUV가 아슬아슬 차선을 넘나듭니다. 아예 차선에 걸쳐 차를 몰며 비틀거리기를 반복합니다. 네, 명조 의심 하나 있어가지고요. 신고자는 112에 연락하며 의심 차량을 2km 따라갔습니다. 알고 보니 신고자는 당시 휴무였던 교통경찰이었습니다. 내리세요.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차량에 다가가 내리라고 말했는데 운전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대로 출발해버립니다. 창문 넘어서 운전자 모습을 딱 봤을 때 이제 눈이 진짜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내려서 저한테 왜 자꾸 따라오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정차할 때까지 뒷쫓은 끝에 출동한 경찰에게 넘겨진 40대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53%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겨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을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차량의 앞타이어 하나가 터졌는데도 운전자는 알아채지 못하고 주행했을 정도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운전자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오늘도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이 36.5도까지 오르는 등 연일 폭염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날이 무덥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진 거제는 폭염주의보가 해제됐고 그 밖에 경남 전 지역으로는 아직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남해안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4도, 함안이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32도, 밀양이 34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3도, 거창이 2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는데요. 한낮에는 합천이 33도, 하동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